안녕하세요. 예,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 플러스 통합의료인문학연구단의 HK 교수, 연구교수 최우석입니다. 만나게 받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사실 너무나도 뻔하고 간단한 이야기인데요. 예, 사실 답부터 먼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을 전달해 드린다면 서로 사랑하자인데요. 너무 뻔해요, 사실.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희 철학을 전공하는 사람들, 저는 철학을 전공했습니다. 참고로. 철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인간을 사랑하는 그런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사실 후마니타스라는 말, 그러니까 인문학이라는 그 말에도 인간에 대한 사랑이라는 뜻이 담겨 있듯, 예,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 없는 게 사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코로나 시대에도, 코로나가 지나간 시대에도 앞으로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이 보편적인 가치로서 사랑이 그래도 중요한 게 아닌가. 우리 시대에서 그래도 여전히 요구되고 있는 거고, 우리가 작게나마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실천되어야 될 사항이 사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러면 이 뻔한 얘기를 왜 또 이렇게 거창하게 글까지 써서 오늘 이야기를 하는가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다음의 상황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이건 미국의 상황인데요. 마스크 하나만 두고도 이렇게 사람들이 갈등을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시위는 마스크를 쓰지 말자. 마스크는 우리를 속박하는 거다. 우리의 자유를 막는 행위다. 라는 하나의 시위 장면입니다. 예. 그래서 나의 신체, 나의 선택 이러면서 트럼프 지지자인 것 같은데, 어쨌든, 마스크 착용하는 걸 반대하는 그런 입장인데요. 미국 안에서 그렇지, 우리나라 사회 안에, 우리 사회에서는 좀 마스크 쓰는 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다만, 마스크와 관련된 갈등이 좀 많은데, 지금 이 보시는 바와 같이 마스크 하나 안 썼다고 지금, 택배 배달원이신데 배달하시다가 아파트 주민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뉴스나 각종 신문, 온라인 매체를 통한 그 소식을 접하시다 보면, 마스크를 안 썼다고 버스 안에서 폭행하는 일,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고 눈살 찌푸리며 상대방에게 어떤 듣기 안 좋은 그런 말들 하는 거. 어쨌든 마스크 하나만을 가지고도 사람들이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예민해진 것 같더라고요. 사실 돌이켜보면 불과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지냈습니다. 사실 마스크를 써야 된다면 저도 이 시간 지금 강의할 때 마스크를 써야겠죠. 다만 마스크를 안 썼다고 해서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때려도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마스크 지적하자 지하철 보안관도 폭행하는 이런 사건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너무 예민해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왜 사랑이 중요할까, 이걸 돌이켜 볼 때 우리는 원래 예민했었는데 코로나 이후 시대에도 이 예민한 것들을, 혹은 그렇죠? 불편한 사항들, 이것들을 좀 막으려면 우리가 그동안 인류가 계속해서 지켜온 어떤 가치 중에 소중한 가치가 사랑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 사랑을 끊임없이 우리가 생각하고 반성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사랑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우리가 사랑이 중요한 이유는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로나 이전부터 우리는 사실 굉장히 예민하고 서로에게 대해서 민감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니, 사실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 취업도 잘 안 되고 있어요. 청년 실업뿐만 아니라 실업률이 사상 최대치다, 이런 걸 이제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젠 민감하지도 않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다음 또 우리 사회를 좀 민감하게 만들고 또 예민하게 만드는 문제가 뭘까 좀 생각을 해봤을 때, 부동산 사이트를 들어가서 한번 캡처를 해봤습니다. 서울 반포동에서 제일 잘 나간다라는 아파트인데요. 아파트명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좀 흐려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2015년도에는 대략 한 10억 하던 이런 아파트 가격이 실제 이제 매매 가격을 보니까 지금 현재
그쵸? 4억 가까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냥 불과 한 5년 사이에 이렇게 누군가는 집이 있기 때문에 그냥 로또 맞은 것처럼 가만히 앉아서 10몇 억씩을 버는데, 집이 없는 사람들은 당연하게도 상대적 박탈감을 크게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예민한 현안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 떠들썩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예민해지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 위에다 덮친 게 저는 코로나 사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외에도 뭐 많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는 갈등의 골이 깊은 한국 사회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사회는 뭐 정치적 이념으로서 갈등을 하고 있고요. 뭐 정규직, 비정규직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예. 대기업, 중소기업. 얼마 전에도 이제 H 기업에서 중소기업의 중요 그 물품들, 그 연구 실적들을 가로챈 그런 사태가 일어났다고 보도를 통해 봤었는데, 뭐 부유층, 서민층 뭐 말할 것 없이 뭐 기성세대, 젊은 세대, 그다음 남성, 여성, 지역에 따른 갈등, 이런 갈등의 골이 되게 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상기시켜서 핵심만 뭐 전달해 드린다면, 우리 사회는 여전히 갈등의 골과 그다음에 서로에 대한 혐오, 어떤 차별, 그리고 폭력성이 짙은 어떤 그런 서로를 적대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연해 있는 사회인 것 같은데, 그 위에 코로나가 덮여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그런 폭력 행위를 일삼는 그런 행위를 보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뭘까? 그래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게 바로 사랑이지 않을까? 이 사랑이라는 건 적어도 인간에 대한 사랑인 만큼 우리 스스로가 최소한 사랑하고자, 그래도 사람을 존중하고자, 어떤 철학자는 얘기했죠. 인간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며 우주의 가치보다도 더 큰 게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사람을 향한 사랑이 그래도 우리가 최소한 지켜야 될 출발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뭐 이 화면에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경향신문에 나오는 그 만평을 잠깐 예를 들었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또 이렇게 이 만평에서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우리 지갑엔 빚이 많고, 사회에는 각종 문제, 남녀노소의 갈등 문제, 앞으로 그렇죠? 큰 숙제 남겨져 있다.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내다본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쌓여 있는 이런 갈등의 골, 깊은 어떤 불신의 어떤 그런 상황들, 이런 상황들을 타파해 나가는 최초의 출발점은 사랑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오늘 한번 준비를 해봤던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면, 철학자가 이야기하는 건 사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고, 또 철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우리 사회의 어떤 보탬이 될 수 있는 실용적인 뭔가를 내세우기에는 한계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최소한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도리가, 그래도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그런 사람과 사람이 서로 사랑으로 연대하는 게 가장 기초적인 실천의 출발점이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서요, 간단하게나마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랑이다 라고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오늘날 특히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이 입시 중심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가치들, 공감이나 배려, 사랑, 이런 것들을 가르치기보다는 뭔가 경쟁하고 승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뭔가 윤리적 태도를 가지고 사람을 사랑한다, 이런 것들은 좀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사회에서 이제 인문학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 시스템 자체가 자유 경쟁을 필연적으로 요구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못 한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가치,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런 사랑의 중요성을 계속 인식하고, 그런 인식 가운데 최소한 우리가 사랑을 발현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최대한 발현하도록 노력해보자, 이게 제 취지인데요. 인간에 대한 인애주의로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에 대한 사랑을 적어도 이야기하는 게 인문학자이지 않을까. 그 출발점은 인간을 사랑하지 말자 하는 인문학을 본 적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인문학자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는, 혹은 인간을 더 위한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이 사상적으로나 혹은 이념적으로나
혹은 말 그대로 인문학적으로 뭐가 있을까 계속 끊임없이 탐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몽이라고 할까요? 그 계몽을 자꾸 내세우는 그런 시도 속에 인문학의 역할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아직 백신도 없고 네. 언제 어디서 코로나19에 감염될지 모르는 오늘날 사회가 좀 불안정하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사랑은 조금은 이상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네. 이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사람들이 가져야 예. 이런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가 예. 궁금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의 실천이라는 게 거창하게 멀리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가까운 곳에서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의 출발점이자 우리의 시작점이지 않을까. 이때 이 사랑은 단순히 감정적인 혹은 이성적인 사랑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어떤 존중, 인간에 대한 어떤 마음, 태도 이런 전환을 좀 계속해서 생각하고 해보자 정도인데요. 가깝게는 이웃, 가깝게는 내 부모님, 가깝게는 내 친구. 이런 사랑의 출발점은 제가 볼 때 나만의 혹은 개인의 어떤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고 사회 전체로도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이런 말도 있지만 이게 어떤 인과적 순서라고 저는 보지 않고요. 수신하면 말 그대로 나 스스로를 사랑하고 내 이웃과 내 가족과 가까운 내 친구들을 사랑하면 말 그대로 평천하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가까운 실천부터 하자. 이게 제가 생각하는 사랑의 실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의 경우는 이제 사랑으로 이제 대응하면 된다고 될 것 같은데 사회는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개인의 실천의 사랑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사회의 사랑으로 확대될 수 있다라고 봤거든요. 제가 철학을 전공했는데 제 전공이 이제 현상학입니다. 현상학자 중에서도 현상학을 창시한 후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개인은 날 때부터 이미 상호주관적이고 사회적이라고 봤거든요. 개인의 역할이나 개인의 행동이나 개인의 사고나 어떤 개인의 어떤 노력들이 개인으로만 그치지 않고 이미 상호주관성에 따라 사회 자체로 확대될 수 있다고 봤던 겁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개인의 역할과 사회 역할을 동떨어진 관계로 보지 않고 유기적 관계로 본다면은 적어도 당장 눈앞에서 개인의 실천이 사회의 실천으로 확대되어 있는 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이런 이상과 이념들이 점점 연대하면서 이런 우리 개인의 사랑이 사회 안에서 실천될 수 있다는 이상을 믿고 거기에 따라서 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국제사회를 보면 냉정하고 사랑의 논리가 전혀 통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상가나 철학자나 사회학자나 인문학을 하시는 분들이 세계 시민주의를 부르짖고 또 보편적인 사랑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런 맥락에 있지 않을까. 만약에 이게 단절된다면 우리가 이런 노력을 사실 할 필요는 없겠죠. 그냥 개인의 역할로만 한정되겠죠. 그래서 그런 이상을 믿고 나가는 게 인문학을 하는 제 입장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이제 지금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일명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그런 불안과 예민 증세를 이제 많이들 호소를 하고 있는데 또 이런 부분이 이제 사회가 이제 이전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사회가 이제 교류와 관용과 사랑의 공간이었으면 이제 지금 오히려 개인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공간으로 인식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이제 가장 출발점에 그런 자세들을 잃지 않아야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예민한 시대, 지금 아까 사진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사람이 사람을 때리고 마스크 안 썼다고 그냥 사람을 혐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되는 가치가 출발점이 사랑이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변함없는 가치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인간을 사랑하는 이 태도가 가장 출발점이지 않을까. 코로나 시대든 코로나 이후의 시대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